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지 2주 만에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타파는 물폭탄을 몰고 온다고 합니다. 태풍 링링이 남긴 피해를 미처 복구하지 못한 농민들은 수확철에 다가오는 태풍에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이 나달이 상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려 쓰러진 벼를 뒤적입니다. 수확의 기쁨이 가득해야 할 얼굴에는 근심만 가득합니다. 태풍 링링이 훑고 간 피해를 아직 복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17호 태풍 타파가 온다는 소식을 들어섭니다. 원래는 이처럼 꼿꼿이 서 있어야 될 벼들이 지난 태풍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쓰러져 있습니다. 또 쓰러진 벼 안을 보면 대부분의 나달이 이처럼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농민은 다음 달에나 수확이 가능한데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태풍이라며 이제는 자포자기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수확철이 다 돼본 게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판매고 뭐이고 1년 농사인데. 지난 7일 태풍으로 이미 낙과 피해를 입은 배 과수 농민도 잇따른 태풍이 걱정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배 농가 한켠에선 인부들이 지난 태풍으로 떨어진 배를 박스에 주워 담고 있습니다. 농민은 태풍이 불면 무겁고 잘 익은 배부터 떨어진다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 안정적인 수확을 하는 데는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간 최대 풍속 25m에 달하는 태풍 타파는 내일부터 23일까지 광주 전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전선 앞쪽에 비구름이 형성돼 있어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최대 200mm, 남해안은 최대 30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중심이 광주 전남을 직접 지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경로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농가와 각 가정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수확기를 앞둔 벼가 쓰러지거나 과수원의 낙과 피해 등이 예상됩니다. 농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며 철저히 대비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농사를 거둬들이는 시기에 두 번이나 태풍을 맞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열리는 축제들도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을 축제장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돈 농가들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드론까지 동원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사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 영광 불갑사. 축제장 입구에 개인 소독기가 설치됐고 방역 참가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소독 절차를 거치신 후 행사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소독기로 안내하는 직원도 분주히 움직입니다. 축산 관계자나 외지인들 소개해 주십시오. 특히 축산 농가들이 지금 방문을 거의 않고 지금 좀 중지가 좀 되어 있는데 우리 혹시라도 불갑사에 오시는 분들은 꼭 소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상사화 축제를 비롯해 이번 주부터 10월 말까지 전남 지역에서 예정된 축제는 모두 23개. 도라산역을 방문하는 통일 열차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취소된 축제는 없지만 각 자치단체들은 양돈 농가들의 참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들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방역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돈사 지붕이나 비탈진 사면 같은 취약 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역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평야처럼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장애물도 많아 드론 방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죽을 맛입니다. 취약 부분,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했는데 장애물도 있고 또 전체가 시야가 좁으니까 이건 드론 사용은 좀 힘들 것 같네요. 전남 지역 22곳에 설치된 거점 소독 시설도 밀려드는 양돈 차량과 소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큰 폭으로 뛰어올랐던 돼지고기 가격도 차츰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제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순천만에는 소형 경전철인 스카이큐브가 도입됐습니다. 올해로 운영 5년째인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순천시와 운영사가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이곳에서 순천만 습지까지 1.6km 구간은 스카이큐브가 왕복 운행됩니다.
소형 경전철로 불리는 스카이큐브가 개통된 건 지난 2014년. 운행 5년째를 맞은 스카이큐브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논란으로 부각됐습니다. 포스코 자회사로 알려진 운영사가 지난 3월 1,36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차례 심리와 이번 주 한 차례 현지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물으며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지난 1월 순천시에 통보했고 이후 1,367억이라는 턱없는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난 3월 15일 대한상사원에 조정 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순천시는 최초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에 독소 조항들을 변경하자는 공문을 포스코 측과 주고받았다며 공문의 효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3차 심리는 다음 달 21일. 앞으로 쟁점은 중재안이 나올 경우입니다. 순천시와 운영사 양측이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오는 11월 말쯤 최종 판결이 날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도입됐던 소형 경전철. 5년간의 논란과 갈등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최종 시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해양 쓰레기의 67%는 육지에서 버려졌습니다. 또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의 극히 일부만 수거되고 있는데요. 유엔이 정한 연안 정화의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기념 행사가 열린 바닷가도 쓰레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진수 기자입니다. 연안 정화의 날 행사가 열린 무대에서 고래들이 죽어갑니다. 쓰레기로 오염된 바다 환경에 영향을 표현하는 공연입니다. 실제 제19회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가 열린 무대 뒤 진도 가게 해수욕장 해변은 스티로폼과 버려진 어구 등 쓰레기 천지입니다. 각종 쓰레기로 뒤덮인 해변에서 폐기물을 줍는 어린이들의 눈에도 지구 환경은 위태롭게 비칩니다. 바다에서 놀 때 많이 불편하고 더 보기도 좀 싫고 그래서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 해양 생물들이 참 살기 어려운 걸 느꼈습니다. 해양 쓰레기 통합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연간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유입량은 17만 7천 톤에 이르고 이 가운데 67%는 육지에서 나머지 33%는 바다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육지 주민들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가운데 8만 5천 톤은 분해 소멸되고 나머지 15만여 톤 가운데 28%만 수거되는 현실은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행사장 주변에서는 환경단체들이 진도 팽목항 석탄 폐기물 매립한 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등을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3주 넘게 진행 중인 광주 기독병원 사태와 관련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병원 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장이 시민단체들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태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겠다며 최용수 병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병원 측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역민들과 함께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강동환 총장을 또다시 해임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강 총장의 해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때문이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18일 강 총장 해임안을 다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 총장은 정당한 총장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에 반발하는 내용의 고려고 현수막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5개 광고물법 위반으로 관할구청인 광주 북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학교 안팎에 설치한 현수막이 5개 광고물에 해당하지만 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설사 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30일을 초과해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소방차가 오갈 수 없거나 진입이 어려운 구간이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곳은 8곳으로 이 가운데 7곳은 주거지역, 1곳은 상업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은 15개 구간이었는데 농산, 어촌, 도서지역이 11곳이었고 주거지 3곳, 보전지역 1곳 등이었습니다.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은 폭 2m 이하 도로나 고정된 장애물로 진입할 수 없는 구간이 100m 이상인 곳입니다. 3가지 조례안이 각각 따로 제출돼 논란이 됐던 전남 농어민수당 관련 조례안이 모두 폐기되고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마련한 절충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조례안은 논란이 됐던 농어민수당의 지급 대상을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 전라남도 안을 받아들인 셈이 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달 말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고 농어민수당은 내년부터 지급됩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무역 수지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감소한 27억 200만 달러, 수입액은 1.7% 증가한 32억 8,700만 달러로 전체 무역 수지는 5억 8,5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